자, 이재명이가 의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 민주당의 꼬라지도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 꼬라지만큼 한심합니다. 이 나라가 저 두 당을 정리해야 국민이 사는 길이 열리는데 참 이 나라 국민들이요, 저 두 당의 대체로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위기가 닥쳐서 자신의 삶들이 무너져야 국민이 정신을 차리는 길을 택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재명은 29일 금요일이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알기로는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는 분들 중에는 우리 지지자가 더 많다, 이같이 밝혔어요. 이재명의 말이 영 틀린 거는 아닌 게 5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까지의 소득, 그러니까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중상층 상중에 이재명 지지자가 더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또 아주 하층에서 윤석열 지지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발언은 저소득층 비하로 논란으로 번졌고, 그래서 경쟁 라이벌 후보인 박용진, 강훈석이 오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어요. 이재명은 저학력 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고 주장을 하며 그 이유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다며 언론 탓을 했어요. 언론 환경이 민주당에 비판적인데 저학력 저소득층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며 사회 구조가 항아리형이 아닌 호리병형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위에 부자도 많고 중간층은 없이 서민만 많다. 민주당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 대목도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지금 다수가 서민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쪽에 방점을 좀 찍으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만한 발언이다, 언론 환경 때문에 저소득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것은 국민 갈라치기다, 정치 성향의 저학력 저소득을 굳이 끌어와서 상대방 지지층을 얕잡아 보는 듯한 오만함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선 기간에도 민주당 캠프 인사가 윤석열 후보자 지지층이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이라고 했다가 SNS 글을 지우고 사과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이 민주당의 부끄러운 선민의식이 드러났다라고 강훈식 의원은 이야기하며, 이 저들의 갈라치기와 혐오를 비난만 하지 말고 우리들에게도 문득문득 등장하는 이분법의 정치를 반성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본선 첫 토론회 금요일날 있었죠. 자, 거기서 또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 정치적 탄압론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현 정권에 공격받는 피해자다, 기득권에 빚진 거에 없어서 지금도 기득권으로부터 총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게 자기한테는 새로운 기회다, 그래서 자신 관련 수사망이 지금 압축되는 상황을 기득권의 총공격이라 말하며 자기 당대표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혜경이 법카 유용 관련 참고인 자살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지난 30일 토요일 날 이재명과 그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며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관련해 벌어졌던 주술 논란을 언급하며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도 관계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지금 입을 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자살한 이 A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김혜경의 측근인 배 씨를 둘러싼 자금 흐름 재산 현황을 29일 날 파악한 걸로 보이는데, 경찰도 또 웃겨요. 진작 조사하지 자살하고 나니까 조사를 합니까? 그런데 이 배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원의 4층 빌라 건물, 이게 본인하고 모친 두 사람 소유로 돼 있고 서울의 아파트 두 채도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 씨는 부동산이 50억이나 있다고 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42평짜리 아파트를 2000년에 구입해서 가지고 있고, 또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7월 말에 거래됐는데 실거래가가 9억이었어요. 2010년에는 송파구의 전용 면적 33평짜리 아파트를 9억 5천만 원에 샀는데 지난 5월에 거래됐는데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요. 이거는 22억 5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만 해도 이 여성이 31억 5천에 또 모친과 함께 수원 영통 법조타운에 6억 1,600만 원을 주고 땅 81평을 매입해서 4층짜리 빌라를 짓고 지분을 반반으로 했는데, 자, 비슷한 크기의 건물이 5월달에 25억 3천만 원에 거래됐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볍게 한 50억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고, 그리고 죽은 A씨, 성은 김씨입니다. 김씨가 이 배씨하고 동갑인데 죽었어요. 자, 그래서 김혜경이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서 이 김씨가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나중에 이를 취소시키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 그러니까 식당에 협조를 받아서 결제해서 먹고 나중에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는 이런 번거로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것 때문에 김씨를 불렀는데 극단적 자살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은 기무사 간부 출신으로 성남 지역의 정보요원으로 2009년부터 18년까지 10년을 근무했고 2020년에는 경기도 산하 이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로, 그래서 이 사람에 관련해서 이 사람이 이재명의 아들 국군수도병원 특혜 입원 의혹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군 복무 중이던 그 아들이 2014년 52일 동안 부대와 300km 떨어진 국군수도병원에 장시간 입원해서 아빠 찬스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남에 지금 기무사 요원으로 있었는데 그가 기무사 재직하던 시절에 성남 국군수도병원 안에 안보 상담소에서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도와준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와 이 죽은 김 씨가 같이 다니면서 밥 먹고 하는 걸 본 기억이 나고 둘이는 친한 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배 씨가 참으로 좀 미스테리한 인물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배 씨는 여자고 김 씨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총무과 별정직 5급 비서관으로 김혜경을 보좌하며 자질구레한 모든 심부름, 이제 김혜경의 일종의 큰시어지 따까리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보고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도 관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에 배 씨의 빌라에 김 씨가 살다가 죽었어요. 3년을 살았어요. 1층은 상가고 2에서 4층이 주택 4채로 층마다 2, 3, 4 이렇게 하나씩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A씨가 3층에 혼자를 3년 전부터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배씨가 부동산을 내놨다가 지인이 들어와 살기로 해서 임대 안 해도 된다고 거두어 드렸고요. 이 둘 사이의 관계로 봤을 때 뭐 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했을지 의문입니다. 이 배씨는 김혜경이 초밥 10인분을 시켜 먹는 걸 보고 그 집에 기생충 있어라고 말해서 유명해진 사람이었는데 이름은 배소연이라고 지금 언론에도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성에 정상 출근하는 걸로 위장하려고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켜놓으라고 지시까지 이 밑에 있던 그 7급 공무원한테 한 모양이 7급이 폭로했죠. 그래서 그에게 불은 안 켜져 있고 컴퓨터 대기 모드만 돼 있는데요 하고 이 지금 밖에서 아마 연락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불 좀 켜, 앞으로 출근하면 거기 방 불 좀 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출근 여부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한참 문제가 됐을 때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여자의 사무실 근처에 안 보이냐고 사진을 보내고 찾아보겠다 하니까 찾지는 말고
기자 같은 애 안 보여 하고 묻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경기도 대에 협력을 맡고도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김혜경이 의전만 하고 있고, 행자부는 2016년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 지원을 금지하는 지침까지도 마련했는데, 이 배는 그야말로 김혜경이를 믿고 그냥 완전히 아나무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이가 저학력 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 많다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재명 스스로가 자기가 입만 열면 서민의 대표자인 척 하면서 그 스스로 서민 편에 서지 않고 서민 계급을 배반했죠. 그래서 이재명이의 지금 이 법카에서 보면 거기에 지금 완전히 자기 마누라 김혜경이나 그 밑에 공무원 운영한 걸 보면 기득권에 있어서 그런 기득권도 없다라고 보이는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소연이가 지금 그 밑에 폭로한 직원이 근데 사모님이 초밥 10인분 양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저런 걸 다 먹냐? 아들도 같이 먹냐?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초밥 쌓아두지 않을 것 아냐? 상하죠, 하루만 지나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니전임자도 거기에 대한 미스테리를 못 풀고 갔다. 나한테 맨날 그랬다. 저거 진짜 다 먹는 거냐고. 자, 그래서 그 집에 기생충이 있다. 뭐가 있다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아들하고 이 김혜경이하고 둘이 먹어도 6인분이면 충분할 거다라는 말까지도 나눴어요. 자, 그래서 진짜 그 집에 사는 기생충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서민의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서민의 피고름을 빨아먹는 기생충이 과연 누군지 이재명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만